지금 최고위원들 당 대표와 함께 이제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를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놈 정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주권자고 고위 공직자로 일꾼으로 머슴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고 쟤네들이 을인 거예요. 우리가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밝혀내는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잖아. 그 국회가 밝혀내라 이놈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를 덮으면 그것이 덮어지겠어요? 반드시 나중에 후과가 나요. 그게 누구야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똑같은 놈들이잖아. 왜 똑같아? 아니 한다고 얘기했고 약속을 했으면 했어야 되잖아. 안 하고 그냥 나와. 그리고 나중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또 조국까지 나서서 다 거짓말해. 이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어요. 이게 문재인이 그 짓을 한 거야. 아니 난 좋아.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이게 다 사기꾼들이니까 다 좋다고. 걔네들은 사기꾼인 줄 알고 우리가 했지만 문재인이 사기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잖아. 근데 자기들도 사기쳐. 윤석열 사기치는 거는 아예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서 정치는 이재명에게 그리고 최고위원들에게 얘기한 정치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책임질 수 없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그 앙겔라 메르켈이 헬무트 콜 총리가 정치 자금을 그 별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가 사무총장으로서 그 자기의 정치적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헬무트 콜은 동독 출신의 그냥 물리학 박사를 받은 그 이 젊은 30대 후반에 걸 그 뭡니까 장관으로 보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치적 아버지죠. 헬무트 콜이 그 앙겔라 메르켈에 의하면. 그런데 나중에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뭘 시켰냐면 사무총장을 시켰어요. 메르켈에. 그때 40대 초반이죠. 40대 초반인가 중반 됐을 때 메르켈에 40대 중반. 그러니까 54년생이거든요. 메르켈이. 그리고 98년에 됐으니까 뭐 44살. 44살에 그 독일 최대 정당의 사무총장이 됐어요.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거죠. 근데 띡 보니까 뭐야 이게. 뭐야 돈이 안 맞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미 신문에는 다 알려졌고 그래서 그 회계 처리가 상당히 큰 돈이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채 당내에서 돌아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말을 쓴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라는 신문, 일간 신문에 내서 특필하는 그 신문에 앙겔라 메르켈이 직접 기고를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당은 제가 그 노장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슐락트로스. 슐락트로스라는 말은 그 군마를 말하는 거예요. 알테스 슐락트로스. 그러니까 늙은 군마는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인데 이거를 저기 구글 번역기에다 놓았더니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내가 조금 그 어미나 그런 거는 좀 수정했는데 그러므로 정당은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는 자신을 종종 노장이라고 부르는 헬무트 콜 없이도 종족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라면 정당 여기서 정당은 그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 최대 정당이죠. 우리 정당은 그러므로 Die Partei 이렇게 쓴 걸로 봐서 그것은 자기 정당 기민당을 말하는 겁니다. 기민당은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는 자신을 종종 노장이라고 부르는 헬무트 콜 없이도 자기를 그 늙은 군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번역기에서는 노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노장이라고 부르는 헬무트 콜 없이도 정적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적들이죠. 정치적 상대방이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은, 그래서 우리 정당, 기민당은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 푸버텟, 저는 두 가지만 기억된 거예요. 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슐락트로스하고 이 푸버텟이라는 말은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정당은 사춘기에 있는 아이처럼 집에서 독립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유행을 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에서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려고 그래요. 부모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사춘기가 됐는데도 집에서 부모하고 같이 있다? 그럼 걔는 문제 있는 아이예요. 우리는 결혼해도 부모한테 다 의지하고 살잖아, 지금. 이 나라가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나라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사춘기가 되면 당연히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푸버텟, 사춘기가 된 아이들처럼 우리 정당이 이제 군마, 노쇠한 군마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독립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이제 헬무트 콜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문재인을 버리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필요 없어요, 이제. 친문 세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무트 콜은 더 이상 정치판에 얼굴을 내밀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콜은 16년 동안 연방 총리를 하면서 통일을 시킨 사람이에요. 어, 1982년 총리가 돼서 1998년까지 연방 총리를 해서 90년에 동서독을 통일시킨 위대한 정치인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정치 자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 때문에 완전히 정치적 명예를 잃어버리고 독일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새까맣게 지금 40대 초반에, 나이 80이 된 사람이 40대 초반에 여성 누구예요? 앙겔라 메르켈 사무총장으로부터 헬무트 콜 없이도 정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집에서 독립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메르켈이 2005년도에 총리가 돼서 2021년까지 16년을 통치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문재인은 뭡니까, 지금 이게? 우리 당원들이, 시민들이 문재인을 야유하고 더 이상 정치판에 내 얼굴 내놓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친문 세력에 휘둘려서 민주당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아, 닭발 먹고 오리발인데 진보든 보수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세금으로 공직을 맡은 놈들 정신 바짝 차리도록 우리 건민대에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건민대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이 문재인 같은 인간이 정치판에 나오지 않도록, 조국 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도록 거짓말 한 사람은 무조건 일찍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화, 그런 풍토, 그런 관례가 정치판에 완전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가? 자기들 동아리도 아니고 자기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돼요. 분석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어요. 김건희, 윤석열 이런 애들 봐. 아니 좀 머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될지 알 거 아니야.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야. 끝까지. 이 정직 성실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오래전에 나온 책 지금 살 수 있을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치팅 컬처 이거 뭐지? 이렇게 보이나? 아, 치팅 컬처. 이게 뭐야? 속임수 문화. 이게 미국 교수가 쓴 건데, 내가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속임수 문화가, 치팅 컬처가 미국에 만연해 있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왜 치팅할까, 미국인들이? 일반 시골에 사는 사람들 안 그래요. 일반 뭐 아칸소나 이런 그 농촌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순진한 기작이 없어. 그 사람들은 여권도 없어.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런데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 다 이 치팅 컬처 다 속임수야, 속임수.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된 거야.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저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다 속이고 있어, 지금. 정청래도 속이고 있어. 뭔가를 박지원이 하고 속이고 있다고, 지금. 뭔가를.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다 불러서. 김영철과 관련된 모든 사람 다 불러서 다 증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청문회지. 우리가 정청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녀석을 내가 칭찬했거든. 법사위원장 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회를 아주 잘 보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칭찬했는데 이 녀석이 그 사이를 못 잡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엉터리 청문회를 한단 말이야? 변희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만 세상이 다 알아. 내가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사건만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학습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회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멀리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이룩해야 할 것을 꺼리낌 없이 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리더십이 생겨요. 그런 자기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실존적 가치라고 말해요. 인간은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스스로 부여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실존적 존재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해서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남긴 실존적 가치예요. 인간이 인류에게 남기는 실존적 가치. 그 가치의 요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16가지 영양 요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등학교, 중등교육까지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중등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잖아요. 대학을 안 나와도 됩니다. 독일에서도 김나지움 졸업하면 다 학문적 소양을 기초적으로 다 갖춰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도록 하는 거죠.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실존적 가치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노동을 벗어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업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집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의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부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카 키무라님, 네, 민주당 의원님들 겸공 출연 시간에 일합시다. 맞아요. 정청래 이 녀석은 김어준이 불러주면 거기 가서 뭐라고 떠들고 자기 낯짝 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놈이잖아. 우리가 할 때, 우리 건민내가 할 때 이런 놈들을 잘 분류해가지고 잘 못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구두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서 이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정청래 같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일을 똑바로 하도록 하고 못하면 그 다음엔 내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인사